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벌써 5번째 강의네요. 그죠? 우리 명제 파트 4번째 강의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전 시간에 배운 진단평가에 이어서 대표적인 문제들과 그거에 따른 유제 문제들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비교적 여기까지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선생님이 전 시간에 진단평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내용들 4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그랬죠? 예, 어떤 것들이 있었나 가만히 좀 따져보세요. 자,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 오늘 배울 내용들 하나하나 접목시켜서 다뤄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대표 문제와 유제 문제 바로 우리 교재 15페이지서부터 16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대표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대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의 참거짓에 관한 내용인데요. 세 조건 PQR이 각각 참여되게 하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BC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한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참인 명제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이제부터 이제 좀 문제 풀 때 좀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구하라는 건 항상 참인 명제들이 누군지 선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가지 명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런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P와 Q, Q와 R, R과 P인데요. 결국은 P와 R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 Q, R의 포함 관계만 밝혀낼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사실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조건 2가지가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 가를 보면요. 집합 A의 원소 중에는 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집합 A의 원소 중에는요. 집합 B의 원소가 아닌 것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집합 B의 원소인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요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A라는 집합이 요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의 일부는 B의 원소인 것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B가 요렇게 일부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원소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원소가 아닌 거, 그러니까 B의 원소가 아닌 거, B의 원소인 부분. 자,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또 하나. 집합 A 또는 집합 B의 원소 중에는, 즉, 요 3군데에 있는 원소 중에는 집합 C의 원소가 아닌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요 3공간은 전부 다 집합 C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C라는 놈이 바로 이렇게 바깥쪽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 보기에서 옳은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봅시다. P면 Q이다. 자, 세 조건 PQR이 나왔는데요. PQR이 각각 ABC를 대표하는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랍니다. 그럼 바로 요게 P고요. 그 다음에 요게 Q고요. 그 다음에 C가 R에 해당이 되는 놈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P이면 Q이다가 항상 참이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P는 요만큼이고요. P는 요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R은 얼만큼이에요? Q죠? Q는 요만큼이죠?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와 Q 사이에는요. 바로 여기 스스로 자기네들 자신만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P와 Q 사이에는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요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Q가 P를 포함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Q라는 B집합이 A집합을 전부 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순수하게 A만, B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포함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니은 볼까요? Q이면 R이니 라고 그랬어요. 자, 요건 어떻게 파악하면 됩니까? R이 Q를 포함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R은요, 바로 요 C집합이 되는데요. 요 C집합이 Q라는 바로 B집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볼까요? 자, 디귿은 낫을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요 놈의 진리집합하고 똑같은 걸 찾아서 해결하면 되겠죠? 자, 요건 바꾸면 대우명제가 P면 R이다 라고 바뀌게 되죠. 결국은 R이 P를 포함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R은 역시 P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참인 명제는 누구와 누굽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대표 문제죠. 자, 2번째 대표 문제 보죠. 세변의 길이가 ABC인 임의의 삼각형 ABC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인 것은 네모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에서 다음 보기 중에 네모 안에 넣어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죠?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인 것은 요거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말이네요. 그러면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인 것은 그랬죠? 자, 요 놈은 요 놈이기 위한 필요조건, 요 놈이기 위한 충분조건, 요 놈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냐 각각 요 놈들을 알아봐서 그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참이 되게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 도대체 얘가 어떤 놈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요것은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피타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피타는 피타인데, 자, 피타일 때는 직각삼각형이란 얘기죠. 어떤 직각삼각형인지 밝혀야 되겠죠. 얘는요,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또는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자, 요 두 가지 내용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둘씩, 기역, 니은, 디귿이 각각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를 밝혀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냐 그랬어요. 그죠? 필요조건. 가정이면 결론이다가 필요조건이 되면 큰 놈이 작은 집이냐. 즉 이것이 이것을 포함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각삼각형이 아니기 위한 충분조건이냐. 충분조건은 요렇게 포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가정이면 결론이다. 작은 놈이 큰 집 들어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건 얘네 둘이 쌤쌤이니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요 관계를 가지고 해석을 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자, 이걸 만족시키면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과연 필요조건입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이면요.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자, 삼각형 ABC가 있을 때 빗변이 C니까 여기가 C예요. 이렇게 C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각이 C죠. 그쵸? 그 다음에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순서대로 보자면 여기가 A, 그 다음에 B, C. 자, 요런 순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냐? 필요조건이냐? 즉, 이것이 요 조건을 언제나 포함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요것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이등변 삼각형하고는요. 그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예각삼각형이 아니기 위한 충분조건이냐 그랬어요. 예각삼각형이 아니기 위한 충분조건이냐. 보세요. 요 직각삼각형인데요. 이 직각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예각삼각형이 아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안에는 직각삼각형이나 아니면 둔각삼각형이 들어있는 거죠. 둔각삼각형.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냐? 맞지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조건이 직각, 둔각 두 개 있지만 여기는 직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집합이 요집합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맞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입니다. 직각삼각형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냐? 자, 이것도 직각삼각형이고 이것도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요게 조금 까다로운데요. 우리 학생님들 요거 보면서 우리 뭘 알아요?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알죠? 직각삼각형 맞네. 필요충분 조건 맞아. 이렇게 넘어가는 학생 많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을 만족하는 거지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만족하는 건 아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각 c를 90도로 하는 직각삼각형이고 C를 빗변으로 하는, 빗변을 C로 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왼쪽의 직각삼각형은 어떻습니까? 각 A가 될 수도 있고 각 B가 될 수도 있고 각 C가 될 수도 있어요. 90도가 되는 각이. 혹은 빗변의 길이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조건상 보면 누가 더 많습니까? 이쪽이 훨씬 더 조건이 이쪽보다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놈이 요 놈을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조건이라고 그래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죠? 필요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디귿도 안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되는 게 지금 니은밖에 없죠. 니은. 그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 문제들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유제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자, 선생님 칠판 지울 동안 지금 한번 유제 문제들 4문제 빨리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작하세요. 자,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유제 문제 갑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보도록 하죠.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를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각각 라지 PQ라고 하자. 명제 P이면 not Q이다가 참일 때 그랬죠? 자, 무슨 뜻이냐? P, 화살표, not Q이다가 바로 참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음 중 반드시 성립하는 것을. 얘가 참이면요. 또 어떤 놈도 참이 되죠? 요 놈의 대우명제도 참이 된다 그랬죠? 대우명제도 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우명제 어떻게 됩니까? 앞뒤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Q이면 not P이다도 역시 참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진리집합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자, 그러면 진리집합의 형태로 바꿔보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참이 된다라는 것은 작은 놈이 큰 집이 되니까 작은 집, 큰 집이 돼야 돼요. 그죠? not Q가 P를 포함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P 안에, P가 안쪽에,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요 놈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Q가 여기 있죠? 바깥쪽이죠. 그죠? 그러면 not P이면 P의 바깥쪽입니다. 그러니까 not P가 Q의 여집합을 또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바로 요런 그림을 뜻하겠네요. 그죠? 자, 요런 그림이 만족하는 것을 찾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첫 번째 P 교집합 Q는 P다 그랬어요. PP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교집합 작은 집합이다. 그죠? 누가 작다? P가 작다. 누구보다 작겠어? P는 Q보다 작다. 즉 P가 Q에 포함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P가 요만큼인데요. Q는 요 바깥쪽이잖아요. 얘랑 P는 서로소죠. 그렇기 때문에 포함관계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억 안 되고요. P 차집합 Q는 P다 그랬어요. 자, 요거 바꿔볼까요? 자, 요 놈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P다 이런 뜻이 돼서 P가 P 다시 나왔죠? 교집합 작은 집합이다. 그죠? P가 작죠. 그죠? 그래서 요거 바꾸면 P가 작다. 누구보다? Q의 여집합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쵸? 맞나 확인해 볼까요?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맞죠? 2번이 정답이라는 사실 알 수 있네요. 자, 계속해서 3번 보면요. 3번은 Q차 P가 공집합이래요. 그죠? Q차 P면요. 자, 요 놈도 바꿔볼까요? Q 교집합 P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랍니다. 자,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그쵸? 자, 차집합은 우리 바로 나올 수가 있죠. 어떻게 합니까? Q에서 P를 뺐더니 남은 게 없대. P가 Q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Q를 P가 포함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과연 P가 요 바깥쪽에 있는 Q를 포함합니까? 역시 서로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Q의 여집합을 P가 포함한다? 거꾸로 됐죠?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고, Q의 여집합과 P는 똑같다. 얘랑 얘가 똑같대요. 다르잖아요. 그죠? Q의 여집합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유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조건 PQR을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할 때 다음이 성립한다.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참인 명제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자, 일단 요거부터 간단히 해야 되겠죠. P 합집합, 그 다음에 Q가 보이죠. 그 다음에 차집합 R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자, 요런 뜻입니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립한다 그랬죠. 자, 요거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P 합집합 Q가 되겠고요. 차집합 교집합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교집합 R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R이죠. 자, 요 놈이 공집합이다.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P 합집합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R이 있는데 그것이 공집합이다 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P 합집합 Q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P 합집합 Q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교집합 R을 했더니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대요. P 합집합 Q는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이랑 R이랑 교집합했더니 공통인 부분이 없다. 그러면 R은 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야 되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 P 합집합 Q를 R과 교집합시켰을 때 공통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죠? 자, 요런 그림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다뤄주시면 되겠죠. 자, 해결해 봅시다.
P이면 not Q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P이면 not Q냐라는 것은 P가 과연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나 확인해 봅시다. R의 여집합이면 요 바깥쪽이잖아요. 요 바깥쪽에 P가 들어가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맞지요? 그렇죠? P가요. R의 바깥쪽에 포함되게 돼 있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그 다음 니은 한번 볼까요? 니은은요. not Q죠. 그러니까 Q의 여집합입니다. Q의 여집합이 R을 포함하니?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Q의 여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Q를 제외한 Q의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요 Q의 바깥쪽에 있는 것이 R을 포함하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쵸? 자, 이것도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봅시다. 디귿은요.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죠? Q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역시 Q의 여집합, 요 바깥쪽이죠. 바깥쪽인데 이 바깥쪽이 P를 포함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건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어느 부분 때문에? 바로 요 부분만큼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P가 요 안에도 들어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Q의 바깥쪽에는 요 부분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P는 요 안에 들어간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차민명제를 고른 것은 기역과 니은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집합 ABC에 대해서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A 합집합 C는 B 합집합 C인 것은 A와 B가 같아지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요것은 지금 문자가 하나의 형태가 아니죠. 그죠? 자, 이럴 때는요. 집합 이용법보다는 바로 화살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습니다. 자, 해보죠. A 합집합 B, A 합집합 C죠? A 합집합 C하고요. B 합집합 C가 이렇게 같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A와 B가 같아지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랬는데 위하고 아래하고 판단해 보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A 합집합 C하고요. B 합집합 C가 같답니다. 그러면 A와 B가 같습니까?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왜 같지 않은지를 생각하면 되죠. 같지 않을 땐 반례가 있으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 반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반례 한번 적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A하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안이 C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A랑 C랑 합친 거랑 B랑 C랑 합친 거랑 어때요? 서로 같다고 볼 수 있나요? 같다고 볼 수 없죠. 그죠? 같다고 볼 수 없는데,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요거는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A 합집합 C하고 B 합집합 C가 같대요. A가요. 1, 2. 자, 이렇게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B가요. B가 A 합집합 C하고 여기가 2, 3, 3, 4 3, 4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C집합이 1, 2, 3, 4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A랑 C랑 합치면 어떻게 돼요? 1, 2, 3, 4죠. B랑 C를 합쳐도 1, 2, 3, 4죠.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A와 B는 어떻습니까? 같지 않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다고 해서 반드시 얘가 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위에 건 안 되게 돼 있고요. 자, 아래 겁니다. A와 B가 같으면 C에 뭘 합치든지 간에 이건 똑같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A와 B가 이미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기 때문에 C가 뭘 가져도 여기에다 더해지고 여기에다 더해지니까 똑같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위에 것은 안 되고 아래 것이 되는 거니까 얘는 무슨 조건입니까? 바로 필요 조건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필요한 조건이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교집합 B가 A 합집합 B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은 그랬죠? 자, 요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거꾸로 요렇게 왼쪽으로 오는 거 찾아봐야 되겠죠? A가 B 합집합 C에 포함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역시 물어봤습니다. 자, 해보죠. A 교집합 B가 A 합집합 B에 포함되는 것은 B 합집합 C에 A가 포함되기 위한 이런 뜻입니다. A 교집합 B가 A 합집합 B에 포함되는 것은. 자, 요것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 C집합이 들어가는데 여긴 C가 전혀 안 보이죠. 자, 그러면 반례를 역시 들어봐야 되겠죠.
반예를 한번 들어보면 봅시다. A 집합이 뭐 1, 2. 자, 그 다음에 B 집합이 뭐 2, 3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A 교집합 B는 누가 되냐면요. A 교집합 B는 2예요. 그죠? A 교집합 B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요. A 합집합 B는 1, 2,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가 A 교집합 B를 포함했죠. 그죠? 자, 그런데 A는 B 합집합 C에 포함이 됩니까? A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근데 B 합집합 C가 어디 있습니까? B 합집합 C가요. 안 보이죠? 왜냐하면 C가 안 주어졌기 때문이지. 그죠? 그러니까 C는 주어지기 나름이란 얘기인데 C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C가 만약에 B 합집합 C를 따질 거니까 B하고 C를 합쳤는데 그것이 A를 반드시 포함하냐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C가요. 예를 들어서 2하고 5였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B와 C를 합쳐보세요. B 합집합 C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 놈은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B 합집합 C는 지금 2, 3,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2, 3, 5입니다. 그러면 이 2, 3, 5는 A를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못하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 거 안 되고요. 자, 아래 거 한번 볼까요? 자, 아래 거 밑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 되나 확인해 봅시다. 자, 왼쪽으로 되는 건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되죠. B 합집합 C는요. B하고 C를 이렇게 합쳐놓은 겁니다. 이렇게 합쳐놓은 거거든요. 자, 그것이 A를 포함하랍니다. A를 포함하래요. A를 포함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A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경우가 생기겠죠. 자체적으로 그냥 여기만 A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B 교집합 C 자체가 A가 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A가 요 B 합집합 C에서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림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여기가요. B 합집합 C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B 합집합 C. 요 안에 누가 노느냐? A가 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걸 만족한다면 얘가 만족하겠느냐? 그러면 A 합집합 B가 A 교집합 B를 포함하겠느냐? A 합집합 B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A 합집합 B라는 것은요. B 합집합 C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A 합집합 B가 당연히 A 교집합. 이렇게 그러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자, 여기를 B, C라고 해봅시다. B, C. 그 다음에 A가 어디 놀든지 만약에 A가 뭐 요렇게 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렇게. A가 여기 논다고 생각을 하면 요거는 무조건 만족시켰습니다. 선생님이 안쪽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럼 A 교집합 B는 어디예요? A하고 B의 교집합은 A죠. 이 A는요. A 합집합 B. B죠? B에 포함이 된다. 맞죠? 그죠? 자,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집합일 때를 한번 볼까요? 그냥 여기가 자체적으로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A 교집합 B는 A죠. A 합집합 B는 요 B죠. 역시 B가 A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죠? 이번에는 A가 요렇게 와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요게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됩니까? A 합집합 B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런데 A 교집합 B가 어디죠? 요만큼이죠? 요만큼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되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 A가 바깥으로 벗어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요 공간 자체가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 합집합 B는 어디가 되냐면요. 요게 A잖아요. 요만큼의 A라고 보는 거니까 A 합집합 B는 B랑 A랑 합치는 거니까 요 전체가 됩니다. 전체가. 이 전체가 A 교집합 B.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것은 역시 맞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건 안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것만 되죠. 자, 역시 이놈도 위와 동일한 무슨 조건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둘 다 필요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나왔네요. 4번 문제 봅시다.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만 되는 것을 골라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필요 조건인 것만 골라라. 즉, 오른쪽으로 가는 건 안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게 되는 것만 한번 골라봐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억은 우리 바로 할 수 있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래요. A, B는 0이랍니다. 근데 A, B는 우리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실수라는 조건을 달고 있죠. 자, 그러면 왼쪽을 정리해서 풀어보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어떤 수의 제곱과 어떤 수의 제곱을 더해서 0이 됐다는 얘기죠. 자, 실수기 때문에 A, B가 실수면요. A제곱 0보다 크거나 같아요.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런데 0이 되려면 둘 다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은 A는 0. 그 다음에 그리고죠. 그리고 B는 0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래요? A, B는 0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A랑 B랑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A가 0 또는 B는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건 취사 선택의 의미니까 A가 0일 때 B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니면서 B가 0일 때, A, B 모두 0일 때, 요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죠? 자, 그러면 누가 누굴 포함하게 됩니까? 자, 요 놈이 세 가지 경우, 요 놈이 한 가지 경우니까 바로 뒤에 게 앞에 걸 포함하게 되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돼요?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죠. 작은 놈이 큰 집으로 가는 거니까 충분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 되겠죠? 틀렸고요. 자,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부등식이랑 절대값 나오니까 이렇게 집합이용법 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로 화살표 이용법을 해보죠. 자, 먼저 P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두 가지 찾아내야 되죠. 두 가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A 플러스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역시 A, B는 실수 조건이죠.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거 어떻게 나 확인해 볼까요? A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죠?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A와 B를 더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죠, 요거는요. 그죠? 감각적으로는 되지 않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표시할 건 하죠? 안 되면 반예 들어라 그랬어요. 반예.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반예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A가 4예요. 그리고 B가 마이너스 7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1을 초과한 4가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시켰죠. 그런데 얘를 가지고 A와 B를 더해보세요. A와 B를 이렇게 더해보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3이 과연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죠? 이걸 만족시켰는데도 얘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꾸로 가는 거 한번 볼까요? A와 B를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아졌답니다. 그러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B는 1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건 어떻게 됩니까? 반예를 들 수가 없죠. 요거는 반예를 들 수가 없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 자체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봅시다. A 플러스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 놈을 갖다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잡아보죠.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잡아보죠. 예를 들어서 B를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잡아보면요. B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1일 때죠. 그러면 B의 최소값이 B의 미니멈 B가요.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1. 그죠? 그러니까 B가 가장 적게 들어갔을 때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1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B가 가장 작은 1이 들어갔는데도요. 가장 작은 1이 들어갔는데도 A는 1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둘 중에 하나.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요. 반드시 1 이상의 값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B가 가장 작은 값을 가졌는데도 얘는 1 이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예,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니은은요, 아래 거는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필요 조건이 맞네요. 그렇죠? 자,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P가 현재 절대값을 가지고 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부터 풀어줘야 돼요. 자, 절대값을 푸는 요령은 어떻게 한다? 제곱해버리면 절대값의 의미가 사라진다 그랬죠? 왼쪽 제곱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2AB가 되겠고요. 자, 이퀄. 자, 그 다음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제곱하면 절대값이 없어지는 거죠? A제곱 되고요. 뒤에 거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에 2배인데 얘는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이 살아있어요.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것을 간단히 하게 되면요. a제곱,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b제곱 사라졌죠? 자, 그러면 이 ab와 이 절대값 a, 절대값 b입니다. 그러면 이 2는 똑같으니까 사라지고요. 결국은 요 말은 a, b는 절대값 모을 수 있죠. a, b와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요걸 풀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그냥 나오면 얘랑 같아지는 거니까 a와 b의 곱은 양수다. 혹은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값이 또 하나 있죠. 0, 0일 때도 만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놈의 조건은 a,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뜻이 돼버리겠죠. 그쵸?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느냐?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요? 자, 요것을 갖다가 분리하게 되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어떤 거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둘 다 음수여도 되니까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그때 b도 역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정 P에 해당하는 것은 요 두 가지 조건을 갖고요. Q에 해당하는 것은 요 한 가지 조건을 갖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서 요거 가는 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둘 다 음수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둘 다 음수일 때는 요걸 만족할 수 없죠. 그죠? 하지만 요것이 양수라고 했을 때는 얘를 언제나 만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디귿도 필요 조건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바로 누구와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죠? 니은과 바로 디귿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요. 바로 명제의 대표 문제와 유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예, 문제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우리 비교적 쉽게 해결을 봤는데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실력 쌓기입니다. 실력 쌓기 7문제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자, 요거 풀이하는 순서 가질 건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미리 좀 풀어보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